중3 때 애니메이터의 꿈을 가지고 아버지를 따라 일본 유학을 간 지아코. 이때 지콘 밤낮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감이 들었대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창작인데 왜 지금 기술을 연마하고 있지? 자긴 다양한 캐릭터, 스토리를 만들고 싶었는데 입실 위해선 정밀 묘사만 주구장창했던 거죠. 하지만 꿈을 갖고 일본까지 온 마당에 지콘 그냥저냥 하라는 거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반복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던 중 어느 날 한 친구가 둠칫둠칫 하면서 노트에 가사를 적고 있는 걸 목격하죠. 지코가 당시를 회상하길 이 학교, 이 구역에서 힙합을 좋아하는 애는 분명 나 하나인데 어떤 애가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꽤나 충격받았다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를 되돌아봤죠. 난 지금 힙합을 하고 싶은데 겁먹어서 못하는 거다. 내 길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장비 산 다음 크레딧으로 녹음하고 믹스테이프까지 내죠. 사실 지코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실행력도 실행력이지만 당시 한국 언더그라운드 힙합 영향력이 컸습니다. 지코가 중3 때 도끼랑 슈프림 팀이 같이 공연하는 거 보고 있는데 이 셋이 진짜 개멋있었대요. 언더그라운드 문화가 후퇴한 지금에 비해 당시엔 그 문화가 확실했잖아요.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힙합이란 수단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 언더 특유의 바이브에 힙합에 끌린 사람들이 많은데 지코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버벌진트, 이센스 앨범 듣고서 동기부여를 느꼈다죠. 그래서 이때부터 힙합 커뮤니티에 낙설한 랩네임으로 작업물을 꾸준히 올립니다. 아, 그리고 학교에서 가사 적고 있던 그 친구 있잖아요. 페노메코였대요. 래퍼란 꿈을 갖게 된 지코는 3년 반 만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선 인정받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죠. 개인 작업물 꾸준히 만들고 박경이랑 팀 결성해서 싱글도 내고 유명 래퍼들이랑 협업하고 두 메인 크루에 들어가기도 했죠. 이런 노력의 산물은 웰메이드 믹스테이프 한 장이었습니다. 모든 건 내려놔게 손 씻고 네 무대로 옮겨져기 구석진고 수리 MC's 남겨 포지션 알아차려야지 본인 음악과 동고 동락적 부적어치 하사고 지치긴 않아 난 쉬지 않아 내버 비지 않아 나의 창작 이 믹스테이프는 녹음, 믹싱까지 다 해서 불과 2주 만에 만들어졌는데요. 참여진은 지코 혼자였죠. 근데 여기서 지코는 뜬금없이 아이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지금 나이에만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싶었고 이 경험이 나중에 프로듀서가 돼서 도움될 거라 생각했대요. 그렇게 20살의 블락비의 리더가 되죠. 하지만 지코는 곧바로 위기를 맞이합니다. 블락비가 소속돼 있던 프로덕션과 소속사가 아예 갈라지면서 프로듀싱을 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소속사는 진짜 급한 불 끄는 격으로 지코를 거의 총괄 프로듀서로 임명하는데요. 20살에 이런 어려운 임무를 떠맡은 지코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블랙 아이드 피스, 퍼렐 윌리엄스를 지침 삼아 연습하고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실력은 성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지코가 만든 노래들이 하나둘 입소문을 탄 결과 블락비는 성공합니다. 블락비의 연이은 성공은 지코의 자신감을 상승시켜줬죠. 아이돌판에서 성공했으니까 이젠 진짜 내 색깔을 보여줄 때다 라면서요. 한편 지코는 아이돌 래퍼의 선입견을 깬 1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2년 지코는 믹스테이프 지코 온 더 블락 1.5로 제이통의 버거알즈에 들어갑니다. 원래 제이통은 지코를 별로 안 좋게 봤었대요. 힙합도 아닌 게 깝친다면서요. 근데 지코 믹스테이프를 듣고는 직접 연락 넣어서 우리 크루로 들어와 달라 했죠. 이렇게 지코는 아이돌 생활하면서도 언더에서 착실히 솔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그 베일이 벗겨지죠. 지코는 사실 터프쿠키를 안 날려 했대요. 그냥 공연에서 부를 솔로곡 정도로 생각했다죠. 근데 막상 딱 하고 만들고 나니까 이게 그냥 꽁쳐두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앨범 퀄리티가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 가사에 담긴 내용들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였죠. 자기를 단순 아이돌 래퍼로 치부하는 이들에게 한 방 매기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는 다른 래퍼들의 시선도 바꿔놨죠. 쭈미3에서 아이돌 래퍼를 경멸하던 자매즈가 지코의 이 한마디에 같이 작업을 한 겁니다. 이 말은 아이돌 래퍼의
대표 주자 지코를 인정했단 거죠. 하나둘씩 내 캐릭터 모방하는 제작자 뮤지컬 연습이 아닌 경험으로 자라났다 4년간 우여곡. 그리고 2015년에 지코는 탄탄한 개인 커리어를 쌓습니다. 방송에선 프로듀서의 역량을 보였고 개인 작업물에선 대중성을 잡았죠. 싱글 보이스 앤 걸스를 포함한 앨범 갤러리는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각각의 곡들이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져서 나온 제목입니다. 그치만 한편으론 싱글 모음집이란 느낌도 있어서 팬들은 개연성이 결여돼 있다고도 했는데요. 근데 지코는 이렇대요. 타이틀이 아닌 나머지 곡들은 듣지도 않고 버려지는 느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앨범은 수록곡 하나하나 사랑받을 수 있게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내가 맘마있어 선택지에 부름받다 최연소심 사비원 Show me the money for king out of third generation I'm 24 Awesome 완벽한 비교 괴력이 넘쳐 흘러내리는 춤 드디어 깨달았어 You are so beautiful I'm intoxicated 남녀 나눠 착석해 음탕한 게임 하더라도 밖에선 일단 so okay 해 뜨고 네 화장도 뜨고 작업은 마치 약이 되었대요 밤새우네요 난 조각잠이 더 깨우네요. 지코의 2015년은 커리어에 있어서 탄력을 받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논란의 중심에 올라던 때이기도 합니다. 뮤비, 비트, 플로우까지 카피와 레퍼런스 그 사이에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특정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서도 한편으론 반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건 거북선 리믹스, 지코 벌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이제 선배들이 행동 개시할 차례 모방과 영감을 구분하지 못해 왜 짜증나면 네 얼굴도 표절했다 해 어넥도트 듣고 뻐꾸기 그만 날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지코는 허슬로 자신을 무장했는데요. 하루에 벌스 하나씩은 꼭 쓰고 콘서트 끝나고 술자리 안 가고 곧장 작업실로 향했다 하죠. 그래서 주변인들 사이에서 지독한 일벌레로 유명했대요. 하지만 그 결과로 한 해에만 무려 22개의 곡을 만들었고 기존 스타일에서 벗어난 낭낭한 거랑 발라드까지 섭렵했죠. 이런 곡들로 프로듀서 지코의 음악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다 이런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지코는 딘, 크러쉬, 페노메코, 밀리, 스테이튠드와 함께 크루 팬시차일드를 결성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돌이 힙합 크루를 만들었다? 이런 사례는 1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코가 그 틀을 깨부수면서 대중들에게 하나의 인식을 심어준 거죠. 지코는 아티스트라고요. 이렇게 힙합씬에서 지코의 영향력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코는 새 EP를 발매하는데요. 수고스러운 평론을 준비 중이라면 너도 이 새끼야 난 작업 당시에 충분히 내가 병신임을 체험해 온갖 예감 좋아 번뜩 악상이 떠올라 금토일 또 월요일 같이 사는 내게 상 줄 거야 alright 상품의 프라이버시가 어딨냐고 여기 왕이야 소비자가 격조가짜 표정 감춰 평소에 모자 마스크 쓰는 이유잖아. 자기는 힙합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결과로서 인정받는 건데 안티들은 추측성 억가로 지랄하니까 지코는 그들 입장을 대변해 수록곡 안티로 빅 엿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2018년엔 개인 콘서트, 월드 투어, 한 회사의 CEO가 되는데요. 이렇게 부수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지코는 정규 작업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몰려서 물리적인 한계는 느꼈지만 스스로를 계속해서 다그쳤다죠. 그래서 앨범에 빈약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돼서 돌아왔죠. 트렌드세터 지코가 보여주던 타격감 넘치고 신나는 곡은 앨범 전체의 한 2할 정도고 8할은 다양한 장르로 앨범을 꾸몄습니다. 트랩, 댄스홀, 신스팝, 어쿠스틱팝, 얼터너티브 R&B 그리고 발라드까지 지코의 음악성은 이전보다 더 확장되었죠. 사실 이번 트랙 좀 가볍게 풀어갈 생각이었는데 계획이 바뀌었네 한 음절도 쓸 수 없이 쓱쓱 지우고 난 모범을 보여 오늘의 승부스 우리 초면부터 졸라쩌는 비틀 뚝딱 계절은 봄을 데리러 갔지만 난 지난번 겨울 끝자락에 남아 남의 눈에 좋은 사람이기 전에 나 자신한테 먼저 화해를 청해 어렵다는 거 2020년 지코는 지금까지 없었던 트렌드를 만듭니다. 바로 SNS를 통한 신곡 홍보인데요. 이전까지 신곡 홍보 방법은 그냥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TV쇼에 나와서 짧게 소개하고 마는 정도였죠. 하지만 지코는 이걸 약간 비틀어서 하나의 밈으로 승화시키는데요. 노래 하이라이트 부분을 간단한 춤 동작과 함께 챌린지 형식으로 홍보를 한 겁니다. 이런 홍보 방식은 해외에서 이미 성공 사례가 있었지만 국내에서 생소했기 때문에 지코는 이 점을 이용한 거죠. 이 챌린지는 삽시간에 널리 퍼졌고 여기에 힘입어 노래 역시 인기몰이에 성공합니다. 미친 하루를 시작 나는 세핑 모든 게 다 세핑 옷에 엿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게 I'm the sexy
댄스 챌린지 바이럴을 국내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지콘 음악 시장에 새로운 단초를 제공했죠. 그리고 챌린지 흥행은 곧 음원 성적에서 나온다는 걸 지코가 몸소 증명했습니다. 한편 군백기 이후 3달 만에 낸 EP는 공백이 있었어도 지코는 지코였단 걸 보여줬는데요. 타이틀곡 괴짜는 블락비 시절 지코를 재현했죠. 진짜 격렬한 사운드에 지코의 깔쌈한 래핑이 더해져서 괴짜란 타이틀과 딱이었습니다. 또 창모와 콜라보를 이룬 트래시톡, 이건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들은 트랙인데 반응이 좀 미적지근해서 아쉬웠습니다. 일반적인 콜라보와는 달리 4마디에서 8마디씩 서로 파트를 자연스럽게 나눠 가진 단계 곡의 퀄리티를 더 높였죠. 여담으로 창모가 녹음할 때 술 빨면서 해가지고 지콘 얘 뭐하는 애지 싶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잘해버리니까 뭐 할 말이 없었다 합니다. 지혜가 넘쳐나 그래도 다 뭔 말인지 알아 영광인 줄 알아 우리 대화는 넌 번째부터 엄한 줄 알아 쟤네 폭탄 발언 때 Kiss 전부 한 배거리야 소동이 벌어졌고 즐겨 우린 괴짜 Bucket, rackets, can't sleep no more drinking whiskey till the sun 이제 30을 넘긴 지코는 어느덧 연차가 쌓인 것 같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음악인은 실제 나이가 아닌 커리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나이를 따져야 한다고 말이죠. 그니까 지코식 나이 계산법대로 하면 지코는 현재 잼민이란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지코의 감각이 더 농익어가는 걸 우리 모두 봐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가 더 기대되는 건 리스너 모두 끄덕할 겁니다.